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황금대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신축 강의를 하고 있고 실제 소규모 시행하고 있는 황금대지 송량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신축행위 하시고 계신 거고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와서 신축 관련된 강의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미TV 시청자분들은 위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바로 어떤 걸 위의하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투미TV 시청자분들은 신축하면은 아마 신축 아파트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신축은 정말 새로 짓는 건축을 얘기하는 신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을 짓는 노후도를 깨부시는 약간 그런 행위를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이제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노후도를 깨부수는. 시행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디벨로퍼라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규모가 크게 뭐 오피스텔, 아파트 아니면 진짜 뭐 신도시에 택지 분양받아서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동네에서 그렇죠. 단독주택 사가지고 네. 빌라 건설하는 네, 우리 네. 신축업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렇죠. 양산하고 네. 계시는 네. 우리 빌라 꿈나무들을 키우시는 네.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개발 전문 채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가장 핵심이 노후도거든요. 네. 신축 빌라를 싫어해요. 그렇죠. 노후도를 깨부수고 사업성을 낮춰버리는 네. 그런 신축 빌라를 그것도 짓고 계신 분을 왜 모셨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빌라를 시행하시는 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빌라를 사서 시행을 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두면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가장 쟁점이 지금 노후도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이게 노후도가 깨지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빌라 신축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빌라 신축을 교육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도 특이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보통 어떤 분들이 듣나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빌라를 신축한다는 행위 자체는 딴 세상 이제 얘기였거든요. 이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워 보이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대출 규제나 이제 대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때문에 이제 돈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규제들 때문에 개인들이 실제로 내가 공급자가 돼서 한번 빌라를 지어봐야겠다 또는 아니면 건물을 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 수강생 중에는 20대 신혼부부도 있었어요. 아니 20대 네. 신혼부부가 빌라를 신축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다양한 이제 젊은 분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건물을 직접 짓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축 행위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뭔가 땅을 사서 올리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언뜻 들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한다도 에쿼티라고 표현하던데 근데 네, 맞아요. 자기 자본 비율은 별로 안 들어간다. 그렇죠. 한 얼마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서울의 이제 땅값을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평당 보통 이제 다세대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한 100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0억이겠죠. 거기에 이제 건축비 20억 정도 하면은 총 사업비는 보통 한 이제 50억 내외 정도 되는데요. 80%가 대출이 나와요. PF 대출이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은 한 10억 초반 정도.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한 동짜리 이제 다세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빌라를 분양하는 것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수익률은 보통 요즘 1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면 2배 뛰기죠. 그런 땅은 막 쉽게 찾기는 좀 어렵고 보통 130에서 150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 역시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빌라 분양이 잘 되는 장이다. 그러면 시행하시는 분들은 10억 투자해가지고 5억에서 많게는 10억을 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한 1년에서 1년만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땅이 없어요. 서울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다가구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신축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요즘에 매도자 우위에 있습니다. 저도 살짝 솔깃하다. 아니
아니 10억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1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아 이러니까 진짜 빌라를 엄청 짓지 이런 생각이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두세 개씩 돌려요. 이걸. 돈 맛에 빠지면 계속 그 땅만 또 찾게 되거든요. 드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상속받아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분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두 필지, 세 필지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신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꽤 정도가 아주 많이 쏠쏠하네요. 그렇죠. 아 하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MGM 혹은 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리베이트 비용을 그렇게 막 1000씩 막 음. 꽂아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막대한 이득이 있다. 그렇죠. 재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노후도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노후도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 신축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땅들을 선호하고 어떤 땅들을 많이 찾게 되나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려면은 두 가지예요. 땅값은 싸야 되고 분양가는 높아야 돼요. 땅값 대비 분양가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가장 큰 리스크는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제 리스크거든요. 제 주변에서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야 너는 한 5년 뒤에는 한강뷰 아파트를 가거나 한강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게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는데 분양이 돼야지만 그게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좀 안쪽 땅값은 좀 저렴하면서 분양가는 좀 받쳐주는 지역 일단 그런 지역을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죠. 사실 디벨로퍼라고 부르시는 그런 시행하시는 분들은 명언이 있죠. 네. 성공하면 사장님, 실패하면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장이 좋으면 또 사장님 되는 거고요. 맞아요. 네. 안 되면 그냥 사기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리스크가 있고 아까 자기 자본 비율 뭐 10%, 20% 맞아요. 극단적으로 제가 듣기엔 5%도 있다라고도 들었거든요. 진짜 프로젝트가 큰 걸로 가면은 에쿼티 없이도 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땅만 찾아오고 내가 구도만 잡으면 사실은 나는 그냥 모자만 쓰는 거죠. 또 그 리스크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네. 쉽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땅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땅이 싼 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 우리 재개발 예정지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분양하려면 여기 재개발 됩니다 하고 분양하는 거. 그렇지.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태인데 네. 그런 데들을 찾아가게끔 구조가 그렇죠. 짜여 있단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사기꾼과 아니 이제 사업가의 차이가 땅을 싸게 사는 거는 이제 사업가가 하는 건데 그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재개발 예정이 아닌데도 재개발 예정지라고 속이고 그걸 홍보하는 건 사기꾼인 거고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땅값 공사비를 해서 마진까지 나오느냐 나오면은 접근하고 아니면 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이제 사업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일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네. 정상적인 디벨로퍼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럼 두 번째 미시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나요? 미시적으로는 개인이 접근할 때는 한 필지나 두 필지 정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즉 뭐 도로라든가 역과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일조권 그런 건축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미시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좀 건축하기 좋은 땅들이 이제 필지가 또 따로 있어요. 꼬불꼬불한 길이 있다거나 아니면 막다른 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고바위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토목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분양을 할 때도 아무래도 좀 넓은 도로 옆에 있는 게 훨씬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요소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뭐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몇 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그래도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땅값이 요즘에는 많이 올랐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은평구가 좀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좀 쌌어요. 땅값이 싸면서도 GTX 호재가 이제 연신내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위주로 좀 많이 개발했는데 연신내역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동네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가련동이고요. 여기 가련 1구역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조동입니다. 대조동이고 여기도 대조 1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불광역이거든요. 네. 불광동인데 이제 우리가 미시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에는 LH에서 토지를 이제 개간을 해서
그 구획을 네모 반듯하게 다 해서 토지를 분양을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다는 거는 그만큼 짓기 쉽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도심 중에서도 그나마 좀 구획이 좀 나눠져 있고 좀 도로가 네모 반듯한 데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거든요. 이제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딱 지도에서 보시면 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요 지역을 보면은 어느 정도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바둑판처럼 잘 돼 바둑판처럼 있네요. 그렇죠. 이런 데는 좀 평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좀 비교적 넓어요. 6m 이상 도로가 넓기 때문에 차가 양옆으로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데는 빌라들이 아무래도 분양도 잘 되고 하는데 비교적 요 안쪽에 보면 약간 고바위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다른 도로도 있고 그죠? 도로가 좀 좁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 이 필지 모양을 봐도 약간 이렇게 비정형인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이제 비정형이다 보니까 거기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좁고 하면 건축선도 후퇴가 되고 그런 데는 땅이 그래서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재개발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조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역 근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네모 반듯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벌써 신축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실제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 보세요. 요 옆에처럼 약간 이런 비정형, 약간 난개발된 이런 도로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대주 1구역이 이제 들어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불광역이나 불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딱 봐도 저희는 벌써 이렇게 막 도로가 좁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모세혈관 같은 네? 땅값이 싸가지고 막상 임장을 가보면 이제 오르막길이거나 굉장히 도로가 좁거나 건축선 후퇴나 이제 토목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위성 지도로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이게 로드뷰도 되려나? 그러네요. 네, 이런 데는 이제 도로가 좁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와, 이런 데는 레미콘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아 이게 적어도 도로 폭이 한 아까 6m라고 했나요? 뭐 6m면 좋은 거고 네. 그래도 한 4m는 돼야 돼요. 아 최소한 4m. 네, 4m는 돼야 되는데 이런 골목길은 보통 2, 3m 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공사할 때 공사비도 많이 들어요.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작은 거 들어가서 잘게 부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작업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최근 신축된 모양 이미지도 있나요? 가련동에 있는 건데 땅이 38평이거든요. 이제 네모 반듯한 필지에 이제 평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룸으로 개발을 해서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가구입니다. 조금 이제 한 40평에서 50평 되는 데는 조금 그래도 다가구 수요도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나 필로티를 두고 위에 이제 2, 3, 4층은 다가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놓고 매각을 하고 이게 이제 신축 빌라인데 이건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건데 최근에 지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살짝 그 경사가 있긴 한데 좀 땅이 네모 반듯하게 길어요. 직사각형으로 빌라를 이제 지은 거죠.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건축하기 쉬운 거고 주차 규제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해놨어도 네네. 모양이 사선으로 있으면 또 뭔가 땅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어도 주차장 또 확보도 난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차장도 5m 곱하기 2.5m가 한 대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주차장도 한 집당 한 대 없으면 분양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거기 또 끼워 넣어야 되고 뭐 이중 주차할 때도 또 주차장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롭겠죠. 실제 시행을 하시는 황금대지님 말을 들어보니까 더 가시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신축 빌라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재개발 노후도가 항상 깎여 나가죠. 맞아요. 제가 부동산 플랜에서 노후 연차를 19년 차로 하라는 이야기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해도 20년 차는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어떤가요? 야, 여기 확실히 황금대지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신축 빌라가 확실히 많고 상대적으로도 약간 비정형화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신축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눈에 띄긴 하네요. 네네네. 지금 현재 노후도를 맞춘 곳이냐 못 맞춘 곳이냐 이런 식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향후 노후도가 깨지지 않을 곳들을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영상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황금돼지님 통해 가지고 신축 빌라가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연신내 사례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 조금 좀 핫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어딘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 이제 건물 짓는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비정형, 정형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교통 호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시행할 때보다 분양할 때 그 1년 사이에 땅값이 좀 오를 만한 데를 해야 착수할 때 분양가를 예를 들어 5억으로 생각을 해서 마진을 이만큼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분양할 때쯤 되니까 건물을 짓고 1년 뒤에 분양할 때 되니까 이게 분양가가 5억이 아닌 6억으로 분양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벌써 집이 10집만 돼도 10억을 먹는 거잖아요, 추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재가 있는 쪽,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지하철이 좀 새롭게 들어서는 곳, 이런 지역을 많이 보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림선이 개통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룸 건물이 많은 이제 대표적인 자치 상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2호선이 있고 강남이랑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2호선 주변으로 보면은 네모반듯한 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데는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이런 데는 이제 근생 건물이 많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 많이 있어요. 자본금이 좀 10억 이하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데서 직접 개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빌라 시행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산이 있는 시공사들이 이런 데 많이 접근을 하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분양가가 안 되고 이제 고바위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땅값이 쌌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림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림선이 특히 이제 여기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 아무래도 살고자 하는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받아지겠네 하니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은 이 밑에 동네 보면은 조금 이제 네모반듯한 이런 동네를 볼 수 있죠. 비교적 이런 데도 보면 부분적으로 좀 네모반듯하게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평당 조금 싼 데는 막 1,000만 원 후반대도 있거든요. 1,000만 원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신림이랑 가까워서 신림이랑 묶어서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싸지 했는데 신림선이 개통을 되면 여기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난개발된 데가 있긴 있어요. 이런 데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많이 져요. 네모반듯하게 돼 있긴 하는데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건물이 개발하는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땅값이 워낙 매력적이고 교통 호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지금 뭐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안 돼! 오지 마! 오면 안 돼!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하는 게 생업이신 분들에게 짓지 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좀 난감하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축 빌라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역발상으로 이런 데들은 좀 노후도가 잘 보존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신축 빌라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땅까지 개발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황금돼지님 투미TV 첫 출연인데 네. 뭐 소감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재개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깨지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질 좋은 이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 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재개발을 다시 좀 많이 하자는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좀 피해가지고 재개발 투자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황금돼지 송량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